친구가 못한 얘기를 말하자면 논술인데 말했죠. 논술을 그렇게 학원 다니면서 제가 많이 하는 거 준비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볼게요. 논술 기출문제 본 적 있어요? 대학교 논술 기출문제. 내가 그 연대 합격했을 때 논술 시험 보러 간 게 참 멘붕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 뭐냐면 요거였거든요. 와, 뭐 문제 1번을 보고 지신문 가나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기. 그래. 뭔 소린지 알았어. 문제 2번 지신문 가나다 각각의 입장의 근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이것도 이해했어요. 아 그래, 문제를 읽었어. 드디어 이제 지문을 읽어야겠구나. 지문을 읽는 순간 멘붕이 왔죠. 간은 그래도 그런 대로 이해를 했고 얘기하는 건 알겠어요. 비문학 딱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고자 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좀 막막하기는 했는데 한 2번, 3번 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알겠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였어요. 우리의 그 모든 수험생을 멘붕시켰던 지문이 나였거든. 이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라고 맨 위에 문제에서 나왔어요. 깨알같으니까 이거 보지 마요. 내가 설명해줄게. 좀 먼 산에 누가 어떤 학자가 연구한 내용이야. 근데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산에 갔는데 뭔 고릴라가 친구 고릴라를 바로 퉁 차더니 올라가서 막 퉁퉁 뛰면서 우우우 막 이러고 또 누구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고릴라를 막 때리고 그런 내용만 나와요. 뭐지? 죽음이랑 이게 뭔 상관 있지? 돌아버려 있는 거예요. 뭘 읽혀야 쓰는지 말든지 알잖아요. 이거 다 멘붕 났어요. 다부터 이제 막 라인은 막 펴나오고 근데 침착하자 해가지고 사실 그 시험을 내가 2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논술이 아침에 있고 낮에 한 번 또 있어요. 이제 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제 사회계열 그리고 낮에는 인문계열인데 사회계열은 그때 망했었어. 그래갖고 인문계열 이제 내가 들어온 과 그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내가 기필코 해석을 해야겠는 거야. 그래갖고 꾸준히 막 이렇게 달라붙어갖고 꾸역꾸역 해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그때 내가 언어 이제 도가 어느 정도 튼다고 생각을 했을 때였으니까 망정이지. 그 전년 해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 같은 애였으면 분명히 저거 해석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제일 착각한 게 뭐냐면 논술에서 막 애들이 그래요. 나는 글솜씨가 없어가지고 논술을 못해요 라고 하면 나는 때리고 싶다. 무슨 놈이 글솜씨예요? 무슨 문학 쓰기 하나? 그리고 문학 쓰기를 만약에 그 글솜씨 기깔나게 해가지고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2시간 만에 못 써요. 우리 그 이름난 작가들도 무슨 명문장 하나 쓰는데 일주일에 쓰고 막 그런 소설 같은 거 쓰는데 막 14년 걸리고 그러잖아요. 저기서 무슨 2,000자나 되는 양을 그렇게 명문이 어떻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논술을 출제한 사람들은 그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얘네한테 질문을 주잖아요. 그 준 지문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 다 흡수했나?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생각들이 넘쳐나면 그걸 정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쓸 내용이 없으면 그것만큼 고를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미사여구가 이제 막 들어가지. 막 훌륭한 말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막 미사여구 넣고 있고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이 지문들 다 보잖아요. 근데 지문 길이가 아까 보면 짧진 않아요. 지금 일찍 봤으니까 그렇지 사실 언어 영역 지문 하나 정도 되고 난이도는 높거든요. 그리고 이 지문 안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들 다 분석하고 나면 머릿속에 이 지문들이 다 맴돌고 있고 뭐 비교하라 그랬으면 어떤 내용들 쓸지 넘쳐나는 순간 거기서부터 뭘 버려야 되고 뭘 핵심만 남기고 막 문장도 막 굳이 길게 쓸 거를 어떻게 줄일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 그냥 다음 논술 끝나는 거거든요. 난 그래서 딱 논술 시험 보고 나왔을 때 그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와 여기서 떨어지면 난 그냥 연대 안 간다. 진짜 그런 거 있었어요. 나는 쓸 거 다 쓰고 나왔다. 후리는 미련 없이 진짜 쓰고 나왔어요. 붙여주네? 응. 논술을 괜히 막 학원 가고 일단 그러기 전에 내 독해력부터 의심해보라고요. 그래서 언어영역 공부의 연장선이에요. 논술은. 언어영역 1등급이 안 나오는데 감히 논술학원을 가요? 가서 뭐 할 건데? 쓸 말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독해력이 받쳐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학원을 가세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공부하는 의미가 있어. 내가 쓰고 나서 청산을 받고
또 쓰고 첨삭을 받고 그거는 독해력이 이루어진 다음의 얘기지. 근데 논술 첨삭을 받긴 받아야겠죠. 근데 그 논술 첨삭 받는 게 어디 가면은 완전 대충 해줘요. 내가 재수할 때 메가스터디 본사를 말해버렸다. 엠모 회사에서 그 메가스터디 뭐래 거기서 논술을 하는데 내가 화나갖고 그 뒷다 비싸요. 5만 원 주고 논술 시험지가 와 나한테. 그럼 날 잡아서 이제 애들끼리 막 풀어서 내라 그러거든요. 3시간을 써서 내요. 그러면은 처음엔 취지가 좋은 줄 알았지. 근데 첨삭본이 언제 오게? 첨삭본이 2주 뒤에 와요.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짜로. 첨삭본이 2주 뒤에 오면 그런 거 받아봤어요? 이걸 내가 썼는지 기억 안 나. 그럼 내가 쓴지 기억 안 나는 거 봐서 뭐 할 건데? 그 진짜 그냥 모범답안 어디 있는 거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무 도움 안 돼. 내가 썼으면 반드시 하루나 이틀 안에 첨삭을 받아야 돼요. 누구 이용하면 좋을까? 학교 선생님 이용해도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 막 행정업무 바쁘다고 안 해줘. 주변에 논술학원 있으면 논술학원을 이용하고 어디 EBS 가면 EBS에서 첨삭해줘요. 내가 이렇게 올려주면 올려놓으면 첨삭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EBS 참 좋은데야 그러면 그런 거 따져보면 첨삭 반드시 받아보면 첨삭 받은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첨삭 받은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글솜씨가 좀 갖춰졌다.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논술 공부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한 일주일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일단 기출문제 다 풀어야겠죠. 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논술 기출문제 다 있어요. 나 때도 그 2010년에 2011년도 논술을 보니까 2003부터인가 논술 쫙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학교에서 각 대학교에서 모의 논술을 봐요. 예를 들어 9월달에 연대에서 논술이 있다. 10월달에 연대에서 논술이 있다. 그러면 한 8월 그쯤에 모의 논술을 한번 봐요. 근데 그 모의 논술이랑 실전 논술이랑 거의 비슷하다. 형식은 똑같아요. 내용만 달라. 그럼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가야겠죠. 모의 논술로 트레이닝은 뭐 하냐면 나 때는 그거예요. 아까 문제 1번, 2번 있었죠. 1번이 천자 쓰는 거고 2번이 천자 쓰는 거였어요. 모의 논술로는. 근데 당일날 같은 900자 쓰라고 그러네. 근데 900자는 뭐 길이만 약간 줄이면 되는 거고 논술 형식 거의 똑같으니까 일단 지문 읽는데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분 정도는 글을 읽어야 돼. 20분 정도 글 읽고 그리고 한 쓰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 30분 정도 하면 한 10분 남겠지. 이렇게 여유 시간 좀 맞춰놓고 글 쓰는 거는 여러 형식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난 언제나 2대 7대1로 나누니까 2대 7대1로 나눠놓고 본론 부분에 한 내용을 한 3개 정도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잘라 만들어놓고 하나의 비문항 쓰는 것처럼 내가 당일날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의 논술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설명회 영상이 있거든요. 가면 수시 설명회라 그래가지고 학교 입학처장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학교 논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학교 이 설명회 영상에서 그 입학처장이 그랬어요. 올해는 제발 애국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괜히 수시 찔러놔봐가지고 애국가 쓰고 나온 애들 있대요. 논술에서 애국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그거지. 누가 나한테 애들이 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논술을 볼 건데 글씨가 악필이에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난 설명회 영상 보라 그래. 모든 설명회 영상에서 빠짐없이 웬만하면 나오는 내용이 논술 글씨를 잘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꼭 누군가는 하고 그 입학처장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요. 설명회 영상이 있습니다. 글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기출 새로운 기능을 알았어.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뒤로 통으로 이동하는구나. 모의 논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기출문제 보고 설명회 영상 보고 저거 하면 일주일 다 하지 않을까? 아까 기출문제만 7개라고 했는데 모의 논술 것까지 합치면 2배죠. 매년 또 있었을 거니까 그거 다 보고 첨삭받고 또 쓰고 첨삭받고 하다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논술은 언제 해야 될까? 공부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있죠. 그리고 수능 뒤에 보는 논술 있죠.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은 추석을 잘 활용하세요. 근데 괜히 그 애들 추석 때 공부 안 하잖아요.
괜히 그 독서실도 닫고 도서관도 닫고 장렬하게 집에서 하루쯤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지 하다가 TV 나오는 거 보고 털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논술 학원 갈 수 있으면 가고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딱 논술 공부하자 해가지고 어디서 모이세요. 뭐 카페든 어디든 해가지고 아예 테마를 딱 정해놓고 하면 집중도가 또 높아요.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는 아예 논술을 공부하겠다 작정하고 논술 공부하세요. 수능 전에 보는 그게 있으면 수능 뒤에 보는 논술이 있으면 수능 전까지 아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언어영어 공부나 열심히 해. 어차피 한 일주일 정도 줘요. 수능 끝나고. 그럼 수능 끝날 당일날이랑 그 다음날 길게 보면 그 다다음날 정도까지는 빡시게 놀고 그러고 수능 논술 준비 계속 하세요. 그럼 돼. 논술을 그렇게 막 시간 중압감 가지지 마세요. 아까 말했잖아. 글 못 읽는 애들이 80%라니까 글 읽으면 거의 게임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난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게 있어. 공부를 하는데 제발 좀 만족하지 맙시다. 내가 좀 우리 고등학교 때 좀 거만한다고 해야 되나? 오만하다고 해야 되나? 맨날 나한테 와 성필아 공부 몇 시간 했냐? 그러면 내가 글쎄 얘기해주기 별로 싫으니까 글쎄 그러면 애가 나 10시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맞아요. 막 10시간이 넘는 거였다. 솔직히 좀 가잖아요. 보면 10시간 공부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일수록 공부 그렇게 안 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적도 안 올라.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얘기 안 하죠. 맨날 그냥 평범하게 했어. 너 한 만큼 했어. 근데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할수 있어요. 중학교 때 저한테 승영아 공부 몇 시간 했니? 그랬더니 어제 얼마나 했어? 이렇게 너 한 만큼 했어. 이거 잘 이해가 근데 어쨌든 그 공부를 하는데 만족의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잘했다면 영어 정말 중학교 때인데도 불구하고 중2 때 영어 교과서랑 기본으로 다 쓸 줄 알아요. 그 정도로 내가 보기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애였어. 지금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좀 전문성을 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제발 그 마음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는 사실 하나 지금 전해놨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거의 모르죠. 그 숨겨진 좀 인물들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특이해요. 스카포스토리라고. 그 애플에서 그거 봤어요? 핸드폰에 이렇게 돌아가는 OS라고 하죠. 핸드폰 만지면 여러분들 화면에 뜨는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근데 저 사람 책상에 가면 항상 뭐가 있게? 돋보기가 있었다. 돋보기 왜 있을까? 그 화면 들여다보네요. 돋보기로. 화소 하나 틀린 거 있나? 와, 난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 솔직히 그 화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프로그램 개발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 그냥 설정 딱 지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그 그립판에서 그냥 전체 화면 물감 하나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 알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립판에 그 빨간색 칠이 잘 됐나 화소를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들어봐요. 나 그리고 얼마 전에 미스터 초밥왕 만화책 보는데 너무 반했어.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은 선생님하고 추천하는 만화책이에요. 미스터 초밥왕. 초밥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걸 그때 알았는데 혹시 본 사람? 있나? 처음에 초밥 원래 좋아하는 먹는 거긴 한데 거기 있잖아요. 밥 하나에 생선 조각이 하나 올라가는 그 정도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밥을 어떤 모양으로 빚어야 되고 손으로 어떤 모양으로 뭉쳐야 되고 그 밥이 이만큼이라면 생선은 어느 비율로 올라가야 되고 그 생선을 썰 때는 이런 생선을 골라서 어떻게 썰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올려야 되고 그 두 개 합칠 때는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랑 그리고 막 그 생선 그 초밥에 딸려오는 마늘, 뭐 생강, 럽차 이런 것들도 이 생선 밸런스에 맞게 또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딱 한 개랑 1인분을 막 사람한테 준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겠다고 한 10개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초밥 요리사는 그냥 이렇게 들리는데 진짜 그 장인급으로 불리는 초밥 요리사들은 처음에는 약한 맛의 초밥을 주고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강한 거, 세 번째는 그보다 좀 강한 거, 한 9번째로는 제일 진한 거, 그리고 10번째는 깔끔한 맛. 막 이렇게
초밥 어떤 초밥을 낼지 순서까지 다 정해야 돼요. 와,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치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도 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 정신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단어 외우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단어 누가 막 외웠대.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시험해봐요. 단어 막 누구 가르치라 그러면 단어를 지는 다 외웠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바로 안 나와. 3초 있다가 선생님 잠깐만요. 아, 이 뜻이에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지. 비 크다, 뭐 애플 사과, 뭐 이 정도 간단한 단어 팍팍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단어도 팍팍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게요? 독해를 할 때 막힘이 없어요. 독해할 때 그 문장 전체를 받아야 되는 단어 하나 이렇게 떠올리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는 그냥 보면 바로 차츰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없나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어제 공부 얼마나 했니라고 얘기했을 때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스탑워치 하나 들고 공부하세요. 스탑워치 들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때만 진행을 하고 집중하지 않을 때 끄고, 그렇게 하면 제가 최대로 했을 때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14시간 28분 나오더라고요. 근데 14시간 28분 정도 똑같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건 그냥 신경도 안 해요. 다시 올라가는데 수연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10시간 이상은 이렇게 쭉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스타워치 쓰고, 내가 공부 많이 한 거면 포커스를 갖지 말고 공부에 집중을 많이 했나, 집중을 얼마나 했는가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제발 버리지 말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틀린 거 정리가 까마득하니까 그냥 막 갖다 던지는데 그거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나중에 볼지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실력 쌓이면 바로 풀 수 있는데, 어쨌든 절대 버리지 말고 내가 반드시 정리를 했으면 하고, 정리한 거에만 그치지 말고 제발 복습하라고. 모의고사 정리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학 음악 들으면서 수학 푼다는 애들 난 안 믿어요. 그건 멍 때리면서 한 거예요. 집중 안 됩니다. 수학은 반드시 음악 없이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물론 그 정도는 되겠지만, 단순 계산 같은 거는 되겠지만, 수학 공부할 때 좀 사점짜리나 이런 거 풀 때 음악 제발 빼고 멍 때리지 말고 공부하세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과한 질문을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야 되고, 지금 깜깜해질 텐데 단어도 착착 나와야 되고. 근데 문제는 알죠? 솔직히 그거 해야 되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문제는 뭐길 라고 하면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이거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 나도 이게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쩔 때는 그래 오늘도 한 10시간 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괜히 막 말려가지고 2시간 공부하고 나서 맨날 딴짓 하다가 그냥 막 시간 보내는 것도 한두 번 아니에요. 의지력이 많이 있어야 하는 사실인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 정말 버리세요. 공부를 이렇게 반드시 완벽해야 된다는 정신은 좋지만 때로 힘들 때는 불안한 내가 사람이니까 누가 안 된다는 말고 한 사람이라도 그래 약간 인정하는 것도 무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느 생각이 보이세요. 예를 들어 내가 15시간을 매일매일 공부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걸 노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10시간 이상 공부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안 했어. 근데 공부를 해야겠다 자꾸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공부에 관심 없는 그렇지. 그리고 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 내가 전에는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하고 있는 뭔가를 알게 할 거예요. 너 수학 공부를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데 쉬워질 때까지, 그게 어느 정도 재미가 없을 때까지 일단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재밌어요. 공부도 일단 좀 버렸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더 낫게 공부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저 뒤에 황정민 씨 이번에 영화 나왔는데 신세계인가요? 그것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황정민 씨 얘기를 들었어요. 저분 다이어트 하는데 선수 중에 하나래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면 보통 영화 배우들 좋은 데서 살잖아요. 타워팰리스 그 창가 착 보이는 그런 데서 하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데는 보통 뭐가 딸리죠? 헬스에 같이 딸리잖아요. 연예인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도 처음에 이런 데서 운동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집에 집 안에 헬스장 같은 데가 있으니까 가서 헬스를 해야지. 근데 결과가 안 돼요. 근데요, 집에 있으면 다시 올라오면 돼요. 자기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한 10분 동안 10분 운동하고
그걸 몇 달 반복을 하니까 살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애들이 의지적인 문제라고 할 때 자꾸 내가 나를 믿으면 그래요. 내가 뭐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집에서 안 하고 내가 오늘 게임을 안 해야지. 그리고 집에서 그걸 하고 게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 나를 안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나태해질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고 또 야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원래 이거 참 잘 쓰는 소리였는데 갑자기 대선주자가 되는 거에 정치적 전해가 역할이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 뭐랄까 자기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소위 부모교육 같은 데서 저는 어머니의 표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 네, 사람이긴 하지만 저 안철수 교수님이 자기가 처음에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 기술 분야에 관한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안 해도 그런데 올해는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영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인지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신문사에 일단 전화 걸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아 이번 이런 기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글을 하나 쓰겠습니다. 신문사에다가 마감은 일주일 뒤. 근데 정작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어쨌든 공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공부를 해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밖에 없을까 주변 환경을 조작해요. 우린 이걸 자기재활장치라고 불러요. 공신에서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의문점 잠이 너무 많죠. 잠 컨트롤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학 때 하는 잠이 문제가 되거든요. 잠이 문제가 되면 아침에 1교시 수업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아침에 늦잠은 안 자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그랬는데 쟤는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애인데 일부러 1교시만 들어요. 늦잠 안 자려고. 1교시를 들으면 어찌어찌 해서 내가 학교에 9시, 8시에 나와야 되니까 우리 공부의 지점인데 나는 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해 안 돼요. 공부를 하면 저는 스마트폰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피처도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니까 피처폰이긴 했는데 옛날에 학생회를 할 때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그때 제가 보면 학생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또 없앴어요. 나는 물론 있었으면 했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근데 전화기가 없어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안 돼요. 없애버려요. 그게 힘들다면 적어도 집에 놓고 가요. 공부하는 날을. 그걸 왜 들고 가요? 누가 내가 분명히 문자 확인하고 페이스북 확인하고 할 거잖아. 그렇게 될 거 가져가지 말라고. 컴퓨터도 내가 공부를 옛날에 할 때 독서실을 안 갔어요. 그리고 아니 내가 인터넷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웹서시 막 정주행하고 웹툰을 안 봐도 막 그런 거 정주행해. 가면 막뭐 소녀시대 이런 거 앨범 발표하면 또 뮤비 봐줘야 되죠. 내가 하여튼 인터넷 보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독서실 가면 있죠. 따뜻하게 있잖아. 따뜻하지 말라고 하지만 따뜻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 사장님 눈썹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버튼 이거 바꾸는 거 뭐 얼마나 어렵다고. 독서실 가면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뭐 가면 거의 평균 1시간, 2시간 꼭 그걸 해. 그래서 나중에 내린 결단은 독서실을 말고 도서관을 가자. 왜냐면 도서관에는 컴퓨터 사용 시간이 하루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이상 못해요. 도서관에서 회원 등록 안 한 상태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회원 등록 안 하고 도서관에서 그걸 하면 저 컴퓨터에 안 만지게 되더라고요. 구조도 그랬어. 뭐 독서실에 들어가면 바로 컴퓨터가 보이는데 도서관은 한층 올라가서 또 어디 들어가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내 눈에서 멀어지면 컴퓨터가 안 하게 되니까요. 최대한 내가 흔들리지 않게 주변 환경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움직여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요새 하는 게 운동이에요. 근데 예전에 운동 안 했거든. 예수할 때만 해도 운동 안 했잖아. 너는 왜 운동을 안 하냐 막 얘기하고 있는데 대학에 올라오고 나서 그걸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 사람이 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면 확실히 몸이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려면 운동을 왜 해야 될까? 체력 중요하니. 체력도 있고 몸도 있고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내 몸이 좀 더 잘 움직여요. 그 의지력을 풀고 처음에 운동하기 때 대학교 가서 하도 놀고 막 이러니까 너무 몇 번
난 여전히 운동을 안 했지. 얼마 전에 헬스 트레이닝 가가지고 이거 전체 몸 검사를 해요. 그랬더니 난 충격적인 말을 트레이너가 완전 이티오피아 난민이네? 그러면 그게 10kg가 부족하대. 10kg가 부족하고 10kg가 부족한 거는 그냥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에 근육이 3kg밖에 안 자라요. 나는 정상이 되려면 3년 정도의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10kg잖아. 1kg 더 해야 돼. 그제는 좀 심각성을 아니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딱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쫙 정리해보면 그럼 좀 더 공부를 해지기가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몸을 많이 달래보세요. 나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자, 질문 여러분들한테 한번 받을게요. 내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점이라던가 내가 지금 포괄적으로들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까 언어인강 듣는 사람들 아까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언어인강에서는 뭐 해줘요? 지문을 읽어주죠. 그럼 지문을 들어요. 그럼 그게 읽은 걸까?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듣기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언어인강 들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예습 반드시 하고 들으세요. 예습 안 하고 들을 거면 언어인강 듣지 마시고요. 언어인강 반드시 예습을 하고 내가 지문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예습을 하세요. 아니,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인강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내가 지문을 이해한 거랑 선생님이 지문을 설명하는 거랑 맞는지 그 비교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틀린 거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체크 하나 해주고 괜히 그 언어인강 앞에 틀어놓고 내가 앉아서 있지만 말아요. 그리고 언어인강은 될 수 있으면 안 들을 수 있으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누구 듣는 거 있어요? 굳이 이렇게 얽매이지 마세요. 수학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인강 양 엄청 나죠. 내가 좀 가장 주의하라고 한 게 신승범인강인데 신승범이 100강이 넘잖아요. 그 다고 있으면 공부할 시간 없어요. 적당히 쉬어서 택해서 들어야 돼요. 인강 너무 엉뚱해요. 나 1대1로 있다고 생각합시다. 주변에 눈치를 보세요. 용이야. 저때는 자기 스펙을 막 해내고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웬만하면 자기가 다 쓰세요. 사람하지 않아요. 그거 보여요. 교수가 진짜 다 보여요. 이게 맡긴 거구나 아니구나를 문체만 봐도 딱 보이거든요. 웬만하면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활동하는 의미부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활동한 것들 가지고도 뭐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온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 온 자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쓸 말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거든요. 쓰고 나서 첨삭 정도는 받아요. 그러니까 뭐 정도는 선생님도 그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이상한 부분 없나요? 법적으로 틀린 부분 없나요? 봐달라고 하시면 그 정도 봐주실 거예요. 굳이 막 업체에다 맡기고 아닌 것 같아요. 네.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우리 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웬만하면 학교에서 하는 걸 따라가면 정말 도움 많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고 내신 어느 좀 내신에서 내신 기간에 공부하면 3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받고도 수험생들 잘 나오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 내신이 중요하긴 한데 꼭 그 내신만 받으면 사실상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내가 대학을 갈 거 아니니까 굳이 내신이나 내신 과목을 만들 필요가 없다. 내신이 결과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다녀야 되는데 내신을 내가 활용을 해도 대학을 가겠다고 한다면 내신을 맞추는 게 나아요. 내신 과목. 사실상 내신 준비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내신 공부를 하면 그게 수능 공부까지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수능 공부를 안 하면 수능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3학년 때는 그 과목
필요 없다 싶은 수업을 듣느냐 마느냐는 진짜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저거는 뭐 내 개인 공부에서도 상관이 없고 저걸 들어서 내시는 점수를 받아도 상관이 없고 근데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대학에서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차라리 쉬운 문제 있으면 쉬운 문제부터 공략을 하시고 표시 있잖아요. 3점, 마스터잼 있잖아요. 처음에 어려우면 3점짜리만 먼저 푸세요. 3점짜리 다 마스터하고 그냥 4점짜리 푼다거나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균형 공부는 근데 하긴 하고 들어가야 돼요. 뜨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필요한 거 받으셨죠? 네, 필요한 거 한번 까보세요. 열어보세요. 섹션 보세요. 위로 올릴까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이제 플래너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 2학번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뭐라고 읽어요? 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왜죠? 계획표를 여러분 지금 세우고 있는 사람, 세워서 공부하는 사람, 손. 나는 스터디 플래너가 있다, 원래. 한 명. 두 명?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었는데. 3명? 또? 이렇게. 계획을 안 세우고 공부하면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분명 오늘 무슨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지나가는데 내가 항상 닥치는 것만 하는 것 같고 항상 숙제만 하고 정작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그렇죠? 내가 국어 1단원을 오늘 일주일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는 분명 공부를 맨날 했는데 1단원 안 끝나 있지?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건 많아요. 여기서 혹시 지금 고3 이제 올해 고3 된다 손? 네, 맞네요. 그럼 고3은 특히나 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가장 맨 처음에 위에 뭐 했죠? 목표. 계획을 왜 세우냐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도 항상 허망한 목표인 다이어트를 항상 세웁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겠어요? 한 달 동안 나는 윗몸 일으키기를 몇십 개 해야 되고 맨날 그다음에 달리기를 하루에 몇 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목표가 뭐예요? 다시 한번 다이어트 마이너스 3kg. 그러면은 이게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계획을 그래서 못 세우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6페이지 맞나요? 6페이지? 그치만 이런 공간이 나올 거예요. 6페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6페이지가 꼭 아닐 수도 있어요. 2페이지가 나오면 돼요. 이게 무슨 페이지죠? 이게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연간 계획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리스트가 왼쪽에 딱 2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라이프고 하나는 스터디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뭐 써야 될까요? 해야 하는 걸 써야겠죠. 해야 하는 게 뭐예요? 목표.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연간 계획은 이런 식으로 쌤을 내가 2월에 2단원을 끝낸다. 그러면은 쌤 2단원 이렇게 혹은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사실 공부만 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여학생의 경우 다이어트에 특히 신경이 쓸 거예요. 막 고3 되면 살찐다는데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8kg를 뺐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여기에 라이프랑 스터디가 나눠져 있는 것도 그런 경우예요. 내가 스터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획을 그렇다고 2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계획 플래너는. 그래서 라이프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봉사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하기 이런 식으로 연간 계획은 되게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간 계획을 되게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잘 짜서 이걸 쪼개서 월간에 만들고 이걸 또 쪼개서 주간에 만들고 그게 쪼개서 오늘 하루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를 끝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오늘을 이거를 외웠고 공부를 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오늘 하루 한 게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오죠.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월간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맨 위에 뭘 써야죠? 네, 오늘 무슨 월인지 이제 앞으로 3월이니까 3월에 썼고요. 오른쪽에 각 주마다 이렇게 5개를 쓰라고 써있어요. 맨 오른쪽에, 그쵸?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달에 다 써도 돼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아까 연관계에서 이번 달 목표가 쌤을 한 번에 다 푸는 거예요. 이번 달은 한 번에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각 주별로 이번 달에 몇 단원 풀어야 했어? 1단원부터 뭐 2단원까지 푼다고 해요. 그러면은 오른쪽 맨 끝에 1단원, 2단원. 그 다음에 2주는 3, 4, 5, 6, 7, 8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게 목표를 쓰는데 사실 월간 계획을 다 짜고 난 다음에 주간 계획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게 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내가 너무 아팠어. 이번 주 내내. 그러면 목표 세워놔도 조금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목표는 각 주에 한 번씩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이번 주 목표 5개만 쓰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것도 5개 쓰고. 그러니까 아예 한 번에 다 채우지 말고. 그런 변동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뭐 그날 해야 될 거, 중요한 거, 뭐 영어 수행 평가를 그날 마감이에요. 그럼 마감 쓰고. 근데 영어 단어를 하루에 막 맨날 10개씩 외우기. 근데 이거를 맨날 영어 단어 10개, 영어 단어 10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밑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는 맨날 해야 할 거. 변동 없이. 뭐 영어 단어 외우기일 수도 있고, 아까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 10개씩 그런 거 쓰고, 여기 밑에 이 일 수가 31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단어 10개는 맨날 해야 되면은 형광펜을 다 칠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칠해진 거 보여요? 약간 색깔이 옅어서 이렇게 월간 계획을 짰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주간 계획. 되게 익숙한 주간 계획이죠. 주간 계획은 당연히 여기는 오늘 해야 될 거. 아까 월간 계획할 때 각 주 시작할 때 오른쪽에 쓰라고 했잖아요. 주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 월요일 아침 자습시간 혹은 일요일 밤 자기 전에 해야 할 거를 그날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해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오늘 이따가 병원 가자 이래요. 그러면은 시간이 정말 예기치 않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주일 계획을 다 고정시켜놨어. 그러면은 그게 한 번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안 하게 되잖아요. 계속 계획이 비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쓰는 거예요. 맨날 계획을 새로 세우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거를 이렇게 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구체적이죠. 오늘 해야 할 거는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국어 문제집 뭐 복습 이게 아니라 페이지 17쪽부터 23쪽까지 하기, 풀기. 그러면은 이거는 왼쪽은 끝났고 오른쪽 바로 D-Day. 여기 아까 고3 되게 많았는데 수능 며칠 남았죠? 250? 251? 250 며칠? 256일? 지금 이제 슬슬 본다. 디데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한테 벌써 막
지금 뭐 500 며칠, 뭐 이런 디데이 D-500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잘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디데이를 세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디데이를 세운다던가, 혹은 제가 고3이어도 수능이 아직 안 와다 그러면은 3월 모의고사 있죠. 3월 모의고사 지금 18일 남았다던데, 그러면 3월 모의고사로 잡으면 돼요. 디데이를 잡고, 그러면은 맨 위에 투두리스트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해야 할 거. 근데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돼요. 해야 할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수행 같은 거는 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 달에 해야 할 거. 그 다음에 목표. 수학 3단원을 끝내기가 목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부적인 거를 써야 하는데, 여러분 그 방학 때 혹시 그거 세워본 사람? 동그라미 계획표. 동그라미 해서 여기 12, 여기 12 이렇게 하고 여기 꽃나라. 그 다음에 항상 꽃나라와 식사와 뭐지? 또 뭐 있죠? 공부. 그리고 학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 계획표. 절대 안 지키죠. 못 지키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제 성공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디테일한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일단 그럼 먼저 잠을 자야겠죠. 잠 표시하고, 고정적인 거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다음 학교 있겠죠.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그리고 뭐 학원을 다니다면 학원을 표시할 수도 있고, 안 다니면 이렇게 고정적인 것만 일단 고정을 시켜놔요. 그럼 나머지 시간 비죠. 비는 시간, 이게 한 칸 한 칸이 다 1시간이잖아요. 비는 시간을 계산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하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 학원 안 다니고 학교 끝났다고 가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 시간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순수하게 나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아까 뭐 스톱워치 얘기하셨죠. 스톱워치 재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고3 여름방학 때 처음 했어요. 근데 우리 조는 들었겠지만 처음 재봤을 때 2시간 공부했어요. 고3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방학 때 2시간.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다 채울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아주 여유롭게 1시간을 적어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평가해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주도 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을 적은 다음에 평가를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은 뭐예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획 잘 세우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계획대로 하면은 뭐 학원도 가.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평가는 내가 그 주에 영어는 되게 잘했는데 수학은 엄청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영어는 뭐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로 뭐 영어 무슨 수학 유유 못한 거죠? 이렇게 주간 계획을 세웠으면은 계획 끝났어요. 쉬워 보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단 연간 계획을 가장 먼저 잡고, 연간 계획은 이런 식으로 잡아요. 개념 완성,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그 다음에 월간 계획. 개념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읽어야 되니까 수학은 수학 교과서 복습 1회독. 그 다음에 주간 계획은 1회 독인데 몇 단원. 그러면은 오늘 해야 될 일은 그 몇 단원 속에서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점차 좁혀나가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지킬 수 있는 계획이고 제대로 된 계획이고 나중에 보람차지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은 모든 플래너가 그랬겠지만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줄노트가 있어요. 줄노트. 여러분 여기다 뭐예요? 플래너 쓰는 사람들 여기 뭐예요? 맨 뒤에 낙서 뭐 땡땡아 뭐해? 여기 쪽지 보내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 안 될 때 엄청 많잖아요. 그쵸? 잡념 들 때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 안 될 때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적었어요.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저 지금 파마하고 염색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그 되게 단정의 표본의 머리, 염색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단발 여기까지 오는 단발, 이 학생 같은 머리 해서 그런 머리를 파마하고 염색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적고, 진짜 자기가 정말 순수하게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애인이랑 항상 고수부지를 가서 뭐 지는 해보기 이런 거. 진짜 뭐든지 다 적어봐요. 공부 안 될 때 맨날 그거 적으면 안 되고 공부 안 될 때 적어보세요. 그런 걸로 이용해 보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오고 싶다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 X학번 대기 1415 16 학번 대기 그다음에 뭐 학부모학부를 완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플래너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들춰보면서 이상한 게 중간에 뭐 많았을 거예요. 뭐지? 이거는? 이러면서 뭐 공부 10개명 뭐 공부법 팁? 동기부여 등등. 그쵸? 막 이제 읽어보고 있어요. 지금 공부 안 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그 다이어리를 조금 더 페이지 수 늘리려고 넣은 게 아니에요. 그쵸? 다 보고 적용을 하라고 넣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읽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플래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10분, 15분 만에 엄청 압축해서 여기는데